안녕하세요. 우리는 건강한 이 세상의 리더, 교실 속 올바른 저작권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제도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을 알아본 후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최근 동향 및 쟁점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보며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표현하거나 기분 전환 삼아 올려놓는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예쁜 그림으로 해놓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프로필 사진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원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고소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사진뿐 아니라 그림도 주의해야 하고요. 허락 없이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저작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싶다면 미리 원작자의 동의부터 구해야 하고요. 본인이 저작권 피해를 본 경우 서비스 운영사 고객센터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은 왜 존재할까요? 저작권이 무엇이며 어떠한 권리인지 저작권법을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저작권법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생겨난 법입니다. 창작물이 누구 것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창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출판, 배포, 공연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저작물 독점하여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된다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알고 외국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화면의 사진은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저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저작권이 없다가 맞습니다.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설, 시를 포함한 어문 저작물에서부터 사진, 미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수많은 창작물이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명화를 프린트하여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하는 법률, 조약, 고시, 법원의 판결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 시각장애인 정자, 헌법이나 법 등의 내용을 알아야 할 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을 나타내는 비저작물이나 보호기간이 경과된 오래된 저작물, 법령, 판례, 사실 전달용 시사보도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적용받는 조문으로서 수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학시험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허락 없이 저작물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CCL 등의 오픈 라이선스를 이용하거나 권리단체나 법정 허락 등을 통한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25조 조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수업의 범위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 보충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범교 과학습 등의 교육활동, 온라인 수업을 포함합니다. 이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 준비 과정에서도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위해서는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이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학기나 학년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사용 분량도 화면 속 내용과 같이 어문, 이미지, 음악, 영상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범위에 관한 오해로 인해 학교에서 종종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포함된 조각그림, 홈페이지 첨부 파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나 사진, 교실 환경에 사용한 그림, 각종 업무 계획서나 가정통신문에 사용한 폰트, 영리 목적 참고서를 복제하여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 등이 저작권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사들은 저작물 사용에 관한 저작권 이해에 취약한 편입니다. 다음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학교 안에서의 나의 생활과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그 외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제25조는 직접적인 수업 활동만 해당됩니다. 학교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교육 목적으로 크게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물 이용이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허락 없이 출처만 표기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상의 범위를
과도하게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만이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하드, 캡처 프로그램, 드래그 금지 해제 툴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자료를 얻으면 안 됩니다. 폰트나 디자인 서식, 클립아트 등을 저작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창작물 모두가 저작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작권을 생각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일반 출판물의 브록 CD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네트워크나 메신저 등으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유료로 구입한 자료를 이용 범위가 벗어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자료를 학교의 홍보자료, 한수막 등의 제작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음악을 학교 홍보자료에 활용해도 안 되며 구입한 문제집을 제본하여 보충 수업 교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일반 학습자료, 가정통신문 등에서는 출처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할 때 해당 저작물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자료, 학생보고서, 연수자료 등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일반 공개 게시판 등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축제나 방송제 등의 영상을 유튜브,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사용한 가요, 팝송, 영화 장면, 안무 등이 노출되어 저작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로 학생 작품의 표절 여부, 출처 표시 여부, 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지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이익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학생들도 저작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예쁜 글자체로 꾸며진 자료를 무심코 내려받아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글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 이모 씨는 최근 폰트 제작 업체가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블로그에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사진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진에 쓰인 폰트, 즉 글자체가 유료이니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이런 서류를 왔을 때는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의 패키지 상품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될 때마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초등학교들이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했다며 학교마다 수백만 원씩을 내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해마다 2천여 건씩 글자체 관련 상담이 접수됩니다.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다짜고짜 돈을 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 글자 모양이 인쇄되어 있는 이미지만 썼다는 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저작권위원회는 무료 파일이라 해도 이용 범위나 조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도 있다며 글자체를 내려받을 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금 이 경고장을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최근 얼마 전까지도 폰트 회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인해 인천교육계가 떠들썩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결과 폰트 회사에서 제기한 4천만 원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폰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보호 대상이므로 한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는 한글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그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터넷 등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폰트 파일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각 폰트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여 사용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안심글 등의 무료 폰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넷PC 폰트 점검기를 활용하여 불법 폰트를 삭제하여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폰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음악이 포함된 학생의 공연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스마트폰으로 UCC를 만들고 바로 SNS에 업로드하는 일이 흔한 실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문제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기억해서 신중하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 등에 학생의 얼굴이 포함될 경우 꼭 초상권을 확보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상상으로 만나는 놀라운 세상. 소중한 문화를 지켜가는 경쟁력. 저작권은 우리 컨텐츠를 있게 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문화 컨텐츠 사랑. 올바른 이용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존중해요. 우리 같이 나누어요. 저작권, 존중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선택. 함께해요. 착한 저작권 우씨. 오늘은 저작권 학습의 첫 시간으로서 교실 속 올바른 저작권 생활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원격 수업에서 슬기롭게 저작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